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1989년 기사년생 뱀띠이실 겁니다. 1989년생 뱀띠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꽤 애매한 위치에서 버텨오셨습니다. 뒤처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 치고 나간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나? 뭔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몇 년째 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은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2026년 병오년. 이 한 해는 여러분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 10년 뒤인 2036년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얘기 들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실 수도 있고 그때 준비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네 하며 감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금 이 15분을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댓글에 이 문장을 남겨보세요. 2026년 내 흐름은 달라진다. 글로 적는 행위만으로도 의식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일종의 복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운의 흐름이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989년 기사생이 어떤 사람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사. 하늘에는 기토, 땅에는 사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흙 아래에 불이 있는 구조입니다. 기토라는 흙은 단단한 바위가 아닙니다. 바특, 정원의 흙에 가깝습니다. 부드럽지만 품는 성질이 있죠. 모든 걸 받아들이고 키워내는 포용력, 그게 기사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땅에는 사화가 있습니다. 불입니다. 불이 흙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화생토라고 부릅니다. 불이 흙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에너지를 받아서 단단해지는 성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속으로는 뜨겁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신중하지만 결정하면 끝까지 가는 집요함도 있죠. 그런데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하늘에는 병화, 땅에는 오화. 태양 같은 불, 한낮에 뜨거운 불입니다. 기토인 여러분이 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명리적으로 보면 인성의 작용이 강해집니다. 불이 흙을 키우니까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는 해입니다.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답은 쓰기 나름입니다. 불이 적당하면 흙이 단단해지고 비옥해집니다.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 새로운 지식이나 자격증을 얻거나 귀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너무 강하면 흙이 말라버립니다. 에너지는 많은데 방향을 못 잡아서 이것저것 손대다가 정작 성과는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026년은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잘 집중하면 몇 년치 성장을 한 해에 이룰 수 있습니다. 집중 못하면 바쁘기만 하고 남는 게 없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상담해드린 분들 중 이런 구조를 잘 활용하신 분들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핵심은 그릇입니다. 운이 아무리 강해도 그릇이 없으면 재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릇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3가지 물건을 소개할 겁니다. 흰색면 손수건, 금반지 또는 은반지, 투명한 수정 팔찌. 지금 당장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각 시기별 운세와 함께 말씀드릴 테니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왜 이 3가지냐고요? 흰색은 금, 금속 반지도 금, 투명한 수정은 수를 상징합니다. 모두 기토인 여러분이 2026년의 강한 화 기운을 적절히 조절하거나 그 에너지를 재물로 전환하는 데 쓰이는 오행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명리 논리에 근거한 도구입니다.
사람마다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잡기 쉽습니다. 그건 운이든 논리든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1월은 의욕이 앞서는 달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뭔가 배우고 싶고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자격증 공부, 새로운 투자, 사업 확장 같은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큰 결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명리적으로 보면 인성이 강한 달에는 공부와 준비는 좋지만 실행은 아직 이릅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새기 쉬운 시기죠. 투자보다는 학습, 계획 수립, 정보 수집에 집중하세요. 2월은 유혹이 많은 달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함께 하자는 얘기, 투자하자는 얘기가 많아집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명리학에서는 겁재가 작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좋은 얘기에도 선을 그으세요. 내 에너지와 돈을 함부로 쓰면 나중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3월은 기다리는 달입니다.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되 싹이 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 시기에는 흐름을 지켜보는 게 답입니다. 자, 그럼 1월부터 3월까지 쓸 수 있는 첫 번째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색면 손수건, 천연면이어야 합니다. 화학섬유는 기운이 약합니다. 흰색은 금을 상징하고 면은 부드러운 기운을 담습니다. 기토인 여러분에게는 과한 열기를 식혀주는 색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세안한 후 손수건으로 얼굴과 목덜미를 가볍게 닦으세요.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오른쪽은 양, 즉 내보내는 쪽입니다. 과한 열기를 내보내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주머니 속 손수건을 만지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세요. 화생토생금, 차분하게. 불이 흙을 만들고 흙이 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를 차근차근 전환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결정을 하루 미루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년 초에 한 구독자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1월에 지인이 코인 투자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했을 텐데 손수건을 만지면서 일단 일주일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나서 그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만약 1월에 바로 투자했다면 큰 손실을 봤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 손실을 막았다고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회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계약이 성사되거나 오래 공부한 것이 결실을 맺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리적으로는 식상과 재성이 작용하는 달입니다. 흙이 금을 낳기 시작하는 구조죠. 이때는 망설이지 마세요. 13월에 미뤘다면 4월부터는 밀어붙여야 합니다. 5월은 재능이 드러나는 달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알아봅니다. 승진 제안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태도는 오히려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을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6월은 재물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4, 5월에 한 일들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7월부터는 다시 불안정한 시기가 오니까요. 두 번째 물건은 금반지 또는 은반지입니다. 새 반지를 하나 준비하세요. 중고는 안 됩니다. 기운이 섞여 있으니까요. 금이 부담스러우시면 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금속 재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소금물에 하룻밤 담가서 정화하세요. 그 다음날 아침 흐르는 물에 헹군 후 마른 천으로 닦으세요. 이 반지를 왼손 중지에 끼세요.
왼손은 받아들이는 쪽이고 중지는 재물과 연결된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토생금이라고 쓴 뒤 통장 위에 올려두세요. 흙이 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재물로 바뀌는 구조를 돕는 겁니다. 아침에 물 한 모금 마실 때 반지를 낀 손으로 잔을 들고 재물은 흐른다고 속으로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출할 때만 착용하고 집에서는 통장 위에 올려두세요. 작년 봄에 한 구독자님이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한 자격증 시험에 5월에 합격했다고 하셨어요. 반지를 중지에 끼고 시험장에 갔는데 평소보다 집중이 잘 됐답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본인은 준비한 것이 맞아떨어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 7월부터는 경쟁과 비교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주변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동기, 동료, 형제자매와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명리적으로 비겁의 작용이 강한 시기입니다. 경쟁심에 휩싸이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8월은 감정 조절이 중요한 달입니다. 불기운이 너무 강해서 짜증이 나거나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부부 사이에서 조심하세요. 이 시기에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 충돌 확률이 높아집니다. 9월은 돈이 묶이는 달입니다. 투자금이 회수 안 되거나 받기로 한 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10월이 되면 흐름이 바뀝니다. 세 번째 물건은 투명한 수정 팔찌입니다. 백수정, 투명 수정이 좋습니다. 투명한 수정은 수를 상징하고 과한 불 기운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팔찌를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투명한 작은 수정 원석을 지갑 속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팔찌를 구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먼저 흐르는 물에 씻어서 정화하세요. 그 다음 왼손에 착용하세요. 왼손은 받아들이는 쪽이니까 차분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른손에 차면 내보내는 기운이 강해져서 79월에는 오히려 감정 폭발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잠잘 때는 베개 밑에 두세요. 잠자는 동안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작년 여름에 한 구독자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8월에 직장 동료와 큰 다툼이 있을 뻔했는데 수정 팔찌를 만지면서 한 템포 쉬었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화가 가라앉으면서 대화로 풀 수 있었답니다. 만약 그때 감정대로 말했다면 관계가 틀어졌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이 관계를 지켰다고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10월은 정리의 달입니다. 흐트러진 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끊으세요. 명리적으로는 인성이 다시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내면을 돌아보고 필요 없는 걸 덜어내는 거죠. 이때 정리를 잘해두면 11월에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11월은 재물이 모이는 달입니다. 4, 6월에 한 일들이 이제야 통장에 안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저축하세요. 2027년의 종잣돈은 2026년 11월에 만들어집니다. 12월은 낭비 금물입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니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보내세요. 명리적으로는 묘고의 달입니다. 재물을 창고에 넣어두듯 꽁꽁 숨겨두는 게 답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흰색면 손수건, 천연면 소재, 세안 후 얼굴과 목덜미 닦기, 오른쪽 주머니에 보관, 결정 앞두고 만지며 화생토생금, 차분하게 중얼거리기, 사용 시기일 3월, 금반지 또는 은반지,
새 반지 준비. 소금물에 하룻밤 정화. 왼손 중지에 착용. 토생금 종이를 통장 위에 올려두기. 외출 시에만 착용. 집에서는 통장 위에 보관. 사용시기 4~6월. 투명한 수정 팔찌 또는 수정 원석. 백수정, 투명 수정 추천. 흐르는 물에 정화. 왼손 착용 차분한 기운. 잠잘 때 베개 밑에 두기. 지갑 속 작은 원석도 가능. 사용시기 7~9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2026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건 운이든 논리든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에 이 문장을 남겨보세요. 적는 순간 의식이 바뀝니다.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선택 자체가 이미 운의 일부였습니다. 2026년 당신의 한 해가 단단하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